최근 뉴욕주의 세탁업소 단속 방침에 뉴욕 한인단체들은 표적 단속이라고 반발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진 후보 측이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 측이 제출한 지지 청원 서명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상업지구나 학교, 종교시설 인근에는 마사지 업소나 전당포가 금지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뉴욕시에서 시장 가격의 임대 아파트 3만 8천 가구 이상이 신규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 정부가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농산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뉴욕주가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 업소에 이어 근무 환경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뉴욕 한인단체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이런 뉴욕주의 결정이 표적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뉴욕 한인회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 당국이 한인 경제 근거 아닌 네일업소에 이어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치는 것은 엄연한 표적 단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한인 단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일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세탁업소 등 15개 소매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노동 착취와 임금 차별 근절을 위해 근무 환경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론킴 의원은 네일 살롱에 이어 세탁업소까지 단속이 이어지면서 한인 소상인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뉴욕주는 단속에 앞서 업소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거나 교육을 통해 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과 이에릭 이사장, 이종명 뉴욕 한인교협 회장, 문용철 롱아일랜드 한인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승진 후보 측이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 측이 제출한 지지 청원 서명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스타비스키 의원의 3,500여 개 서명 대부분이 무효라며 선관위에 공식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 측이 제출한 총 3,515개의 지지 청원 서명 중 3,502개의 심각한 결함이 있고 오직 13개의 서명만이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 후보 측의 주장이 맞다면 스타비스키 의원은 청원 서명 부족으로 선거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지지 청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 후보 측에 따르면 스타비스키 의원 측이 제출한 지지 서명들 중 1,081개는 16선거구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타주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서명이고 655개의 서명은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만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195개는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만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고 무려 1,504개의 서명과 주소는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8월 2일부터 4일 공청회를 열고 스타비스키 의원의 지지 서명에 대해 심사하고 후보 자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상업지구나 학교, 종교시설 인근에는 마사지 업소가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업지구에만 허용하고 별도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펠팍 의회는 최근 마사지 팔러 업소, 전당포, 고가 중고 물품점 등은 공업지구 지역에서만 신규 허가를 내주고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교나 데이케어 센터, 교회 등과 같은 종교시설 100피트 반경 이내에는 마사지 업소나 전당포들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브로드 애비뉴 등과 같은 상업지구 대신 공업지구인 그랜드 애비뉴와 커머셜 애비뉴 인근에만 마사지 업소나 전당포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기존 업소들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만 취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마사지 업소는 매년 $250의 수수료를 내고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종업원도 $100의 수수료를 내고 1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합니다.
전당포와 고가 중고 물품 업소도 $30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매년 $250를 내고 타운 측에서 라이선스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업소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뉴욕시에서 시장 가격의 임대아파트 3만 8천 가구 이상이 신규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이 늘면서 렌트도 일시 동결되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온라인 부동산 전문 업체 10X의 시장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향후 3년간 뉴욕시에서 시장 가격의 임대아파트 3만 8천 가구 이상이 신규 공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퀸즈와 브루클린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14,686가구, 내년에 추가로 17,044가구 등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10X는 보고서에서 2014-15년 임대아파트 건설 붐이 일면서 시장 가격 임대아파트 공실률이 2017년에는 10%를 넘기게 되고 그 결과 2019년에는 시장 가격 임대아파트의 렌트 인상률이 0%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임대아파트의 대량 공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렌트가 동결 하락하고 임대용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 인구의 지속적 증가나 임대아파트 건설에 대한 세금 혜택의 소멸에 따라 렌트는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시 220만 채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렌트 안정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 아파트의 공급 확대가 전체 렌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노사 간 협상이 극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려했던 파업은 면했지만 뉴저지 트랜짓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그동안 협상에 난항을 보였던 기관사와 승무원 등 2개의 노조와 임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각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뉴저지 트랜짓 열차 11개의 노조와의 협상은 모두 완료됐고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사 간의 협상으로 뉴저지 트랜짓 측은 앞으로 약 2년간 1억 8,3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지만 뉴저지 트랜짓 측은 이번 협상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요금 인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 측은 2개 노조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 2개 노조는 2011년부터 임금을 소급 적용해 7년간 18.4%의 임금을 인상하고 건강보험료를 전체 기본급여에서 2.5%까지만 지출하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뉴저지 트랜짓 측은 7년간 임금을 10.9% 인상하고 건강보험료는 기본급여에서 20%를 공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왔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농산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수혜 대상이 되면 인근 시니어 센터에서 매달 $20 상당의 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농산물을 무료 제공하는 시니어 파머스 마켓 뉴트리션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달 파머스 마켓에서 $20 상당의 지역 농산물 구입이 가능한 수표를 저소득층 노인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소셜 시큐리티나 푸드 스탬프, 저소득 가정 난방 지원 프로그램 등의 복지 혜택 수혜 자격이 있는 주민들로 월 소득이 싱글은 $1,832, 부부는 $2,470 이하여야 합니다. 이 수표는 인근 지역 시니어 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머스 마켓이 이 수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www.grownyc.org 웹사이트에서 미리 검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신의 주소를 기입하면 지도에 가장 가까운 파머스 마켓의 주소와 위치, 오픈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표 사용 시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경찰의 안전을 위해서 $700만 투입합니다. 올 가을부터는 일선 경찰에게도 헬멧과 방탄조끼 등 새로운 보호장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5일 밀리엄 브랜튼 시경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일선 경찰의 안전을 위해 군용 스타일의 보호 헬멧 2만 개와 방탄조끼 6천 개 등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순찰차 등에는 방탄문과 유리 등도 설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경 측은 최근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치와 텍사스 달라스 등에서 발생한 경찰 저격 사건에 쓰인 총알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지녔다며 앞으로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특수경찰들은 강화된 성능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지만 순찰 경찰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일선 경찰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성능의 새로운 장비의 구입과 착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장비는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뉴욕시의 공중전화를 무료 와이파이 키오스크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당초 일정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퀸즈와 브루클린, 스테튼 아일랜드에는 아직 단 한 대의 키오스크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해부터 링크 NYC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가정 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쓸모없어진 공중전화 부스를 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키오스크로 바꾸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링크 NYC 프로젝트를 맡은 업체 시티브릿지는 애초 지난 21일까지 5개 보로에 키오스크 510여 대를 설치하기로 약속했지만 절반밖에 작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보로별로 보면 맨하탄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322대 가운데 90%에 가까운 282대가 설치됐고 브롱스에는 계획된 29대 중 절반 정도인 16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퀸즈와 브루클린, 스테튼 아일랜드는 이제까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퀸즈에는 원래 총 77대의 키오스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장실은 현재 시티브릿지와 설치 지연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북부 산타클라리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닷새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샌드파이어로 불리는 이번 산불은 지난 22일 페어오크 캐년에서 발생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오늘까지 3만 3천 에이커가 불탔으며 이 중 주택 18채가 전소되고 인근 1,500여 가구가 위협을 받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산불 발생 지역에서 불에 탄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화재로 인해 숨졌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발생 인근 만여 가구의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며 현장에는 1,60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한 바람과 더운 날씨로 어려움을 겪어 진화율은 1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를 포함해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라캐나다와 벌뱅크 등 산타클라리타 인근 지역에는 산불로 인한 연기와 재가 흩날리며 일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임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최종 사인을 마쳤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차 구입 시 의무적으로 임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AB 516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는 차량 딜러들이 임시 번호판 없이는 차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번호판 없이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일부 얌체 운전자를 줄이고 범죄 차량의 차량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의 승인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민들이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과중시켰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얼마 전 텍사스주의 한 교도소에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교도관을 구하기 위해서 탈옥을 감행한 죄수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훈훈한 소식이었지만 사건 후 교도소의 잠금 장치는 더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화제의 소식들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교도소. 의자에 앉아있던 교도관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죄수들이 유치장 문을 따고 밖으로 몰려 나옵니다. 죄수들은 교도관의 상태를 살피고 문을 두드리며 바깥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fell over, and I thought it looked like an act or something. He died right there, man. 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료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곧 도착한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한 덕에 교도관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He could have been there 10, 15 minutes. And before anybody, any other staff, any other sheriff's office or county personnel had walked in there and found him. 하지만 훈훈한 미담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이후 유치장 잠금 장치는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작은 마을. 주민들이 길에 수북이 쌓인 무언가를 쉴 새 없이 쓸어 담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루살이 시체. 매일 40여 개의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아 버리는데도 전혀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나무, 건물, 유리창 가릴 것 없이 평평한 곳엔 시커멓게 떼지어 붙어 있고 바닥엔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It really does look like a bit of a plague going on. Yeah, we're just happy they don't seem to bite or want to lay eggs on us. 특히 밤이면 도로에 온통 하루살이 시체가 쌓여 발걸음을 내딛기조차 어렵습니다. I've never seen such a thing. The bad thing about fish flies comes the smell. And if you're not familiar with it, it's pretty much just open up a fish and take a whiff. 매년 여름 하루살이가 생기긴 하지만 올해처럼 많은 건 처음인데 전문가들도 정확한 원인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를 없앨 뾰족한 방법도 없어 주민들은 여름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포유류 나무늘보가 페루 도시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자신도 왜 여기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어리둥절한 표정. 멸종 희귀종인 나무늘보를 발견한 시민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나무늘보는 도망가려듯 벽을 타고 올라가 보지만 역시 가장 느린 동물답게 멀리 가진 못합니다. 나무늘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들에게 생포돼 인근 공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델타항공 보잉 717 여객기가 25일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 롤리더럼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엔진에 붙었던 불은 여객기가 비상 착륙 전 공중에서 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 착륙 후 탑승객들은 델타항공 측이 마련한 대체 여객기를 타고 안전하게 라구아디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퀸즈 검찰청은 25일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관으로 근무한 메이 림 씨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감자들의 친지들에게 뇌물을 받고 휴대전화와 담배, 마약 등을 수감자들에게 전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림 씨는 담배 한 갑을 전달하며 수감자 친지에게 $100를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받고 마약성 진통제와 휴대전화 등을 수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림 씨는 제보를 접수한 수사관들의 약 1년에 걸친 함정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 장례식장에서 음료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은 내년 2월 초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내부에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주방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음식은 빵과 같은 제과 또는 샌드위치, 스낵 등과 같이 간단히 접시에 담을 수 있는 음식으로 제한되고 소다나 커피는 허용되지만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판매 또는 제공은 금지됩니다. 전해병 뉴욕 한인 노인상조회 전 부회장이 25일 제11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전 신임 회장은 2010년부터 상조회에서 활동해오며 정관수정위원, 부이사장, 부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전 회장은 6,000명이 넘는 회원들을 이끌어 나갈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회원들을 이끌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 신임 회장은 앞으로 3년 임기로 상조회를 이끌게 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요. 그가 이제 명실상부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절반의 대통령이죠. 지난 18일부터 나흘 동안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바로 그 도널드 트럼프의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나흘 동안의 전당대회 마지막 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를 수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일은 트럼프의 장시간 수락 연설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연설은
전당대회 첫날 공화당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배포한 2016년 공화당 정강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강정책 책자의 강도와 내용을 트럼프 연설이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트럼프는 가장 높은 톤의 목소리로 미국의 우선주의, America First, 이거 외쳤습니다. 아메리카니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메리카니즘은 글로벌리즘,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 안보나 동맹국가의 방어, 자유무역협정, FTA죠. 이런 게 국가 간의 협약과 협정을 미국의 이익을 우선에 두겠다. 이걸 아주 반복해서 강조해서 천명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기존의 동맹 구조와 글로벌 무역 질서를 비롯한 대외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한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어디냐? 트럼프가요, 전당대회장에서 한국, 사우스코리아, 이걸 정확하게 강하게 거명했습니다. 현장에서 그의 연설을 듣다가요, 저는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급했고요.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전후 질서와 동맹 체제를 이 뿌리채 뒤흔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그가 겨루어야 할 상대인 힐러리 클린턴을 아주 강하게 그리고요 좀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앞으로 이 3개월 동안 진흙탕의 네거티브 선거를 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한 도널드 트럼프는요 클리블랜드 전당대회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공화당의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11월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그가 당을 통합시켜야 합니다. 예비 경선에서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고 지지고 볶고 싸웠지만요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중심으로 공화당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만, 그러나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당의 결속에 실패했습니다. 첫날 트럼프 반대파들이 대회를 진행하는 규칙 통과를 거부하고요 자유롭게 투표할 것을 연대 서명해서 지도부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트럼프 반대 그룹들이 실력 행사 직전까지 가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을 잘 넘겼습니다. 이튿날엔 그런대로 롤콜을 넘겼는데요. 여러분, 셋째 날 트럼프의 뒤를 바짝 쫓았던 예비 경선의 2등 테드 크루즈가 트럼프 반대 발언을 넣어서요 연설을 했습니다. 대회장엔 트럼프 지지자들의 야유와 또 크루즈 지지자들의 함성이 엇갈려서요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전당대회가 5번째인 저는요 이러한 장면은 정말 처음입니다. 트럼프가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인디애나의 마이크 펜스 주지사의 하이라이트 연설이었습니다. 3번째가. 그런데 그러한 싸움판에 마이크 펜스 연설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트럼프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방책으로요 가족들을 대거 등단시켜 전략이 좀 유효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것마저도 표절 논란에 휩싸여서요 끝내는 트럼프 캠프가 표절을 시인하고 사과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거의 승리를 위한 당의 단합은 그만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당대회에서는요 의뢰이 우리 같은 시민단체들이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당은요 자기 당의 정강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해달라는 표시로 이전에는요 프로그램도 많았고 또 식사도 늘 무료로 제공했고요 이 선물도 하나씩 그런 바꿔냈습니다. 그러한 재미가 솔솔했는데요 이번 클리블랜드 전당대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전당대회장에 히스패닉은 잘 모르겠지만요 눈으로 구분되는 인종 흑인이나 아시안계 정말 없었습니다. 간혹 흑인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요 카메라맨이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안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슈퍼델리게이트인 연방 상하의원 별로 없었습니다. 연방급 의원들이 되게 불참을 했습니다. 이전엔 대회장 복도를 오가다 보면요 우리가 친숙한 연방 의원들을 만나서 같이 맥주도 한잔하면서 아주 친숙하게 이렇게 사귀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여러분, 클리블랜드 전당대 그야말로 이번에 백인 1세계 반쪽짜리 전당대였었고요. 그에 걸맞게 트럼프의 연설에서 봤듯이 소수계에게 별로 매력적인 이슈 없었습니다. 양당이니까요. 미국의 절반인데요. 이래도 되는 건가? 예비 선거전에서 우리가 예상을 했었지만요.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 큰일 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전당대회 아직도 충격이고요. 그리고 많이 염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고 습한 가운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